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봄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행복한 2월 되시기를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정부군과 친러 반군의 교전이 계속되면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될 예정이고 60세 이하 성인의 예비군도 소집됐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은 일제히 러시아의 경제와 금융 제재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실효성 문제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를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러시아에 대한 첫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외교적인 대화에 여지는 남겨놨습니다. 전국에서 80만 명을 넘겼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가 8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LA 카운티의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도 1,188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LA 카운티의 제니스 한 슈퍼바이저는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LA 카운티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캘리포니아 34지구 지미 고메즈 연방 하원 의원이 아시안 증오범죄 대응을 위해 전담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거 재외선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는 모두 4곳의 투표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허브 웨슨 전 LA시 의장이 현재 공석인 10지구 임시 시의원으로 복직했습니다.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의 지지자들의 반대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남가주에 오늘 추운 날씨 예보되어 있습니다. 강풍을 동반한 겨울 폭풍의 영향으로 오늘까지 기온이 떨어졌고 또 산간 지역에는 눈이 예보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히토류, 반도체 등 주요 물자 공급과 관련한 자립을 강조하면서 히토류 업체의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2년에 걸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항공사가 운항을 줄이면서 조종사들의 업무 역량도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충청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며 지지를 호소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호남에서 김대중 정신을 잇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와 관련해 신경전을 이어가면서 정권교체 적임자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장애인 이동권 시비 현장을 찾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불평등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토트넘이 오늘 오전 11시 30분 번리와 리그 경기를 펼칩니다. 손흥민과 케인이 지금까지 36골을 만들어 최다 합작골 타이 기록 중인데 한 골만 추가하면 역대 통산 최다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가 선수노조가 이틀째 대면 협상을 벌였지만 진전은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협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혼조세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93.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고 쌀쌀합니다.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57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2월 23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정부군과 친러 반군의 교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TV 방송국 인근에서 폭발물이 터졌는데 다행히 사상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베조노프 정보부 장관은 언론들을 향한 후속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과 인근에 공급되던 전기와 난방도 끊겨 최소 11,500명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이 에너지 회사 디텍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루간스크주 스차스티에 지역의 발전소가 계속되는 폭격으로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예비 훼손으로 일부 전력을 복구했지만 전체 가구에 공급할 만한 전기는 현재 부족하다며 난방에 차질이 빚어지고 물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최대 국영 석유가스 회사인 나프토가스는 이 폭격으로 해당 지역의 가스 공급이 끊겼지만 폭격을 당한 천연가스 처리 공장이 러시아 가스를 유럽으로 보내는 주요 시설과 연결된 곳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군과 친러 반군의 교전이 이어지면서 사상자도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리운 전원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위협에 직면한 우크라이나가 친러 분리주의 공화국들이 장악한 동부 돈바스 지역을 제외한 전역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예정이라고 현지 시간으로 23일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안보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친러 반군이 통제 중인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를 제외한 국가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올렉시 다닐로프 위원회 국방안보위원회 서기는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의회가 48시간 내에 비상사태 선포를 승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는 30일 동안 지속되고 상황에 따라 대통령의 결정으로 30일 더 연장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검문 검색이 강화되고 외출이나 야간 통행이 금지되는 등 민간인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출입국이 통제되고 일부 정치활동과 파업도 금지될 수 있습니다. 다닐로프 서기는 비상사태 조치의 일환으로 일부 지역에 통금령이 내려질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국가 총동원령을 발령할지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이 조치도 취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가 총동원령은 국가나 국제 비상사태와 관련해서 군사력과 국가 인프라를 전시체제로 전환하고 인적자원과 물자를 총동원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한편 AFP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지상군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18세에서 60세에 예비군이 소집되며 소집령은 오늘 발효한다라며 최대 복무 기간은 1년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 지역의 러시아군의 파병 방침에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고강도 제재로 대응하면서 이른바 신냉전, 21세기 신냉전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벗어나려는 차량 행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반면 우크라이나의 또 주민들은 총기 사용을 배우기 위해서 군인들에게 열심히 총기 수업을 받고 있는 모습도 공개되고 있습니다. YTN이 현장에서 보도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상원에서 해외 파병을 승인받았습니다. 돈바스의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영토는 우크라이나가 장악한 두 행정구역 모두를 포함한다며 반군의 공세를 지지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벨라루스 남쪽 지역과 러시아 서부에서 군용 차량과 막사, 야전병원 중장비 수송 차량이 목격돼 접경 지역에 병력을 보강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미국은 이에 맞서 러시아의 침공을 사실상 침공 단계로 규정하고 러시아은행 두 곳을 전면 차단하는 등 1차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또 미 보병 800명을 발트해 지역에 F-35 전투기 최대 8대를 나토 동부작전 지역에 AH-64 아파트 헬기 32대는 발트해 지역과 폴란드에 추가로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한 폴란드 국방장관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We have welcomed additional U.S. troops in Poland that reinforce NATO's eastern flank. They're also in Poland. We have additional British soldiers this way. We give them support and we will cooperate with them as long as it is necessary. 원래 현지 시각으로 24일로 예정돼 있건 미러 외무장관 회담이 전격 취소됐습니다.
미국 백악관도 외교의 문은 열어놓았지만은 미러 정상회담은 이제 가시권에서 멀어졌다며 러시아의 철군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해 독일이 러시아와 노르트스트림 2 가스관 연결 사업을 중단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영국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러시아 은행들과 개인들을 특정해서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예비군 소집령을 내렸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러시아군은 결코 평화 유지군이 아니라며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보통 이곳 러시아 검문소에는 이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화물차 행렬이 정말 끝도 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제보다는 좀 늘어난 상태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평소보다는 우크라이나행 차량 행렬이 좀 짧은 편입니다. 보통 저 끝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 있던 평소 모습과는 약간 대조가 됩니다. 이 폴란드로 빠져나가려는 차량 행렬이 저 뒤로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안전을 이유로 우크라이나를 떠나고 있는 외국 대사관들과 이 자국 기업인들을 비난함에 따라 국경에서의 출국 수속이 까다로워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방향으로는 차량이 한 10여 대 정도 서 있는 게 전부라 확연하게 화면상으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 방면으로 대규모 유입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전에 제가 전에 드렸던 것처럼 폴란드 일부 지역과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에서 사재기 현상이 발생했고 이 실제로 메디카 국경 검문소 옆에 있는 마트 비엔드로카는 이른 아침부터 우크라이나에서 온 손님들로 북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전쟁이 나서 혹시 국경이 닫히면 못 구할 수도 있는 생필품을 구하러 온 건데요. 휴지와 버터, 돼지고기, 밀가루, 커피, 기저귀, 설탕 등 정말 전쟁이 나면은 집에서 생활을 할 게 필요한 생필품들을 잔뜩 사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메디카 국경검문소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한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미국의 추가 테러 제재를 강하게 비난하며 보복 제재를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23일 미국의 새로운 테러 제재 도입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서 미국 행정부가 선포한 제재 패키지는 이미 101번째 테러 제재로 개인의 제재 대상 인사 목록 확대를 포함해 재정 부문을 건드리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러시아의 정책 노선을 바꾸려는 미국의 끊임없는 시도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외무부는 러시아의 발전을 저해하려 목적으로 오랜 기간 취해지는 이 같은 노력이 쓸데없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국의 이익 관점에서도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제재 수단들에 또다시 반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외무부는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 강국들에 대해서 이 같은 수단은 작동하지 않는다며 미국의 제재에는 강력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직후 연방수사국 FBI와 국토안보부는 러시아에 의한 랜섬웨어 공격 가능성을 미국 기업과 지방정부에 경고했습니다. FBI 사이버 업무를 담당하는 데이비드 링은 주요 기업 임원, 주정부 관료들을 상대로 한 전화 브리핑에서 미국의 이번 제재로 러시아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커들의 사이버 위협 활동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랜섬웨어 공격이 기업과 주정부의 핵심 서비스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염두해라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군을 투입하겠다는 러시아의 발표에 대해 경제, 금융 제재를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이와는 달리 제재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제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이고도 효과적인 경로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중국은 어떠한 불법적인 일방적인 제재도 일관되게 반대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어서 2011년 이후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100여 차례가 넘는다는 미국 정부의 발표 자료를 거론한 뒤에 미국의 제재가 문제를 해결했느냐, 세계가 더 좋아졌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미국의 러시아 제재가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또 유럽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같은 군사작전까지 진행하기까지에는 거의 모든 것을 완벽히 준비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할 제재에 대해서 이미 완벽하게 대비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일제히 러시아 제재를 하겠다라고 발표했지만 러시아 제재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는 중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바이든 행정부가 밝힌 국책은행 VEB와 PSB 등에 대한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두 은행은 수출금융뿐 아니라 각종 인프라 개발에 자금은 대고 있지만 실제 러시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소매금융은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들을 제재 명단에 올린 것도 눈에 띌 만한 효과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의 제재 명단에 게재되더라도 러시아의 특권층 삶에 방해하는 특별한 변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러시아 특권층들은 서방 국가와는 어떠한 접촉도 없고 도움도 받지 않으며 서방 은행이나 서방 경제에 관여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말뿐만인 제재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알렉산더 가부에프 카네기 모스크바 센터 선임연구원은 러시아 특권층은 러시아 국내에서 왕족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며 그들의 삶은 외부와 완전히 분리돼 있어 이번 제재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는 6,310억 달러로 세계 4위 수준입니다. 외부 경제 제재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탄환을 미리 마련해 놓은 셈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크림반도 병합 때 서방의 제재에 충격을 받았던 것을 교훈삼아 오래전부터 푸틴 대통령의 지시로 외환 보유고가 늘어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줄 확실한 카드로 스베르방크와 BTS 같은 러시아 시중은행에 대한 제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을 제재할 경우 러시아 기업들은 외국으로 수출한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이는 금융시장의 패닉에 이어서 주식시장 붕괴와 급격한 인플레이션 등의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같은 상황은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예상치 못한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때문에 미국 정부가 쉽게 이 두 은행 제재 카드를 꺼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을 주저앉힐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카드로 평가되는 러시아 에너지 금수 조치가 거론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러시아의 가장 큰 수입원인 에너지 수출을 막을 경우 러시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서방 국가들도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제유가가 출렁하는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핵심 기술 부품 수출 통제도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줄 미국의 카드 중 하나인데 러시아가 중국을 통해 이 같은 제재는 충분히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 수준에는 미달해도 러시아의 기술 부품을 수출할 수 있고 금융거래의 경우에도 물밑에서 러시아를 충분히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재직했던 데니엘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중국과 러시아는 복잡하고 정교한 전자거래와 교환 시스템을 이미 개발했고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거래 자체를 아예 숨겨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나눔 실천, 오픈뱅크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가치,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세지나 치킨 맥그리들 위주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 2월 23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남가주의 아침 공기 무척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복은 보다 따뜻하게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어젯밤 사이 각 지역에 따라 눈과 비가 내린 가운데 오늘은 점차 구름이 걷히면서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그러나 여전히 60도를 밑돌면서 차가운 겨울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요일인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60도를 살짝 웃돌기 시작하고 금요일은 평경 기온을 회복하고 토요일부터는 드디어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비구름이 물러가면서 남가주에는 당분간 맑은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중에는 또 한 차례 변덕스러운 한낮 더위가 찾아옵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57도, 밤 최저 기온 37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58도, 37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58도 37도, 해안 지역은 57도 41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맑겠지만 오늘까지는 강추위 계속됩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기온 22도, 낮 최고기온은 39도 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소세지나 치킨 맥그리 들리즈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60번 이스트 선상입니다. 플러튼 로드와 만나는 지점 시그알러 상황입니다. 카플레인과 첫 번째, 두 번째 레인까지 통제되어 있습니다. 60번 이스트 선상 플러튼 로드와 만나는 지점입니다. 계속해서 60번 이스트 선상입니다. 71번 사우스로 연결되는 지점 히든런 사고 있습니다. 다음은 57번 놀선상에서 60번 이스트와 만나는 지점 세 번째 레인에 오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609 놀선상입니다. 텔레그라프 로드와 만나는 지점 히든런 사고 있습니다. 170번 사우선상 리버사이드 드라이브로 내리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고 110번 사우선상에서 105번과 만나는 지점 카플레인에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카운티가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도 해제될 전망입니다. 제니스한 LA 카운티 4지구 슈퍼바이저가 자신의 트위터에 LA 카운티 보건국이 새로운 방역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전한 것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될 것 같다라고 암시를 했는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본인이 백신을 접종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실내 장소에 들어갈 때 백신 접종을 확인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됐을 경우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제니슨 슈퍼바이저는 이 같은 조치가 LA 카운티를 캘리포니아주 방역 수칙에 근접한 지역으로 만드는 중요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오늘 금요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LA 카운티 보건국은 아직 구체적인 발표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건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 확산이 빠르게 악화돼서 한때는 80만 명을 넘겼지만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8만 명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인구가 한국의 약 6.5배인 이건 미국의 신규 확진자가 오미크론 변이가 본격적으로 유행 중인 한국보다 더 적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21일 미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89,024명으로 집계했습니다. 2주 전보다 65%나 줄어든 것입니다. 특히 신규 확진자가 팬데믹 기간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달 14일 80만 6,795명과 비교한다면 약 10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또 미국에서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던 지난해 12월 1일에 7일간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8만 6,559명이었던 것에 비춰볼 때 오미크론 확산 이전 수준으로 거의 돌아간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국에서는 작년 12월 중순경부터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기 시작해서 올해 1월 14일 정점을 찍었고 그 뒤로 약 5주 만에 오미크론 확산 이전 상황으로 복귀한 것입니다. 코로나 확산이 둔화되면서 입원 환자도 크게 줄어서 한때 16만 명이 육박했던 하루 평균 입원 환자는 지난 21일을 기준으로 6만 5,861명으로 내려왔습니다. 다만 하루 평균 사망자는 2,096명으로 여전히 2,000명을 넘기고 있지만 이 역시 2주 전보다는 19%포인트 감소된 것입니다.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캘리포니아 34지구 지미 고메즈 연방 하원 의원이 아시안 증오범죄 대응을 위해서 전담반을 마련하겠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2일 가주 34지구 지미 고메즈 연방 하원의원이 LA 한인회관을 방문해 올 한 해의 활동 방안을 소개하며 아시안 증오범죄와 최근 타운에서 기승을 부리는 강력범죄, 노숙자 문제 등 시급한 현안 해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안 증오범죄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스페셜 태스크포스를 마련했다며 이 태스크포스에는 한인단체를 비롯해 아시안 커뮤니티 단체들 그리고 아시안 증오범죄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대 25개의 단체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에는 정기적으로 미팅을 갖고 아시안 증오범죄에 맞서는 법안 마련 그리고 아시안 증오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아시안 커뮤니티가 이 태스크포스를 주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business sector, the academic sector, as well as other elected official offices to one table to brainstorm of what kind of what is needed in order to help turn the tide on the hate crimes we've seen in the past 2 years. 타운에서 기승을 부리는 강력범죄의 경우 범행이 빈발하는 장소가 어딘지, 어떤 수법의 범죄가 발생하는지 분류해 효율적으로 범죄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용의자들의 전과 기록을 분류해 범죄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to kind of take a hard look at where that crime is occurring and what type of crime. Good example, most of the gun violence that we see is because of ghost guns. 타운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인 홈리스 문제에 대해서는 세입자들이 집주인으로부터 퇴거돼 홈리스로 전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홈리스 문제는 약물 중독, 정신질환,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자리 잡고 있어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미 고메즈 연방 하원의원은 올해에는 무엇보다 타운 주민들이 안전하게 거주하고 비즈니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오늘부터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거 재외선거가 시작됐습니다.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는 총영사관 투표소를 비롯해서 모두 4곳의 투표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대 한국 대통령 선거의 재외선거가 23일부터 28일까지 엿새 동안 진행됩니다.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는 LA 총영사관 2층과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 샌디에고 한인회관, 그리고 애리조나주 메사의 아시아나 마켓에 추가 투표소가 운영됩니다. LA 총영사관에 마련된 투표소는 23일부터 28일까지 엿새 동안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그 외 나머지 3군데 투표소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 동안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유권자들은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한국 정부가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투표소를 방문해야 하며 재외선거에는 반드시 영주권 카드나 비자 원본을 소지해야 합니다. 김범진 재외선거관입니다. 대개는 이제 아이디만 있으면 투표를 하실 수가 있는데 영주권하고 비자 원본을 요구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재외선거인이라고. 그분들은 그게 있어야 그 원본을 제시를 해야지 투표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본인이 영주권 있으시고 그다음 비자 있으시면은 그냥 다 원본을 가져오시는 게 안전하게 투표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사본은 안 됩니다. 영주권 사본, 비자 사본은 저희들이 투표를 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투표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기하는 동안 적정 거리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제 이 LA 총영사관에 투표하러 오실 때는 좀 주차가 약간 어려울 수 있거든요.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은 조금 주차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좀 감안하셔서 근처에 있는 조금 그 마트나 이런 데 좀 차를 세우시고 조금 도보로 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차 대책을 마련하긴 했는데 이게 또 한꺼번에 사람이 몰리게 되면은 또 주차가 약간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최근 미주 곳곳에서 불법 선거운동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김범진 선고관은 이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습니다. 신문 광고 내시거나 밖에서 집회하시거나 하시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되니까 다만 이제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기타 뭐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하는 거는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니까. 이번 재외국민 투표는 LA 총영사관을 포함해 전 세계 115개국에서 재외유권자 22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투표가 마무리되면 한국으로 회송돼 선관위에서 보관하다 대선 당일인 3월 9일 한국 부재자 투표지와 함께 개표가 진행됩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웨스트레이크 지역의 빈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국에 따르면 어젯밤 11시 59분쯤 사우스 파크뷰 스트릿에 위치한 2층 높이 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국이 대형 긴급 화재를 분류하고 진화 작업을 펼쳤습니다. 불은 북쪽에 있는 2층 높이 아파트 건물과 남쪽 데이케어 센터일 가능성이 있는 2층 높이 건물 외벽에도 피해를 입혔습니다. 140여 명의 소방관들이 출동해 거의 1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고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불이 난 주택은 전소됐습니다. 화재 원인에 대해서 현재 조사 중입니다. 최근 LA 다운타운 자바시장에서 잇단 화재로 한인업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어제 또다시 큰 불이 났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1120 사우스 메인 스트릿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불이 난 곳은 앞부분은 2층 높이고 뒤쪽은 단층 높이로 지어진 상업용 건물이었습니다. 소방관 170명 이상이 1시간 10여 분 동안 진화 작업을 벌여서 어젯밤 9시 50분쯤 다행히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화재로 건물 뒤편 단층 건물이 전소됐고 화재로 인한 부상자는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당국은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에디슨사가 고객의 체납 전기요금 지원을 위해서 2억 500만 달러 규모의 구제 자금을 집행합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가정 등 26만 가구가 밀린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남가주 에디슨사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020년 3월 4일부터 2021년 6월 15일 사이 전기요금을 내지 못한 가구입니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구제자금 사용의 일환입니다. 남가주 에디슨사 측은 지원 대상 가구는 2월 또는 3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 자동 크레딧 적용 안내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체납 전기요금 지원을 위한 별도 신청을 고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지원 대상은 캘리포니아주 지역사회 서비스 개발이 지정한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 기간 동안 전기요금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60일 이상 전기요금을 연체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남가주 에디슨사는 지원 크레딧은 이 지침에 따라 가구마다 다르게 책정된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체납 전기요금 구제 자금은 지난해 미국 구조 계획법안에 따른 연방 기금에서 마련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연체금 지불 프로그램에 따라 남가주 에디슨사에 2억 500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베벌리힐스에 있는 한 코로나 테스트 센터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가주 통신사인 시티뉴스 서비스에 따르면 오늘 새벽 3시경 베벌리힐스 코로나 테스트 센터에 강도가 침입해 금고를 강탈해 달아난 것입니다. 강탈당한 테스트의 금고에는 약 4천에서 5천 달러 정도의 현금이 보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베벌리힐스 경찰은 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는 가운데 현장에 무인 카메라가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수사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강도 사건이 발생한 테스트 센터는 9900 노스 산타모니카 블루버드에 위치한 야외 주차장으로 더 베벌리 힐튼 호텔의 건너편에 위치한 곳입니다. 한인 가정상담소가 LA 카운티 한인들을 위해서 무료 법률 상담 클리닉을 엽니다. LA 법률보조재단과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와 협력해 한인 가정상담소가 지난 2011년 4월부터 시행해온 무료 법률 상담,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캐서린 염 소장은 한인 봉사기관이 협력해서 10년간 무료 상담을 했다며 힘든 한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무료 법률 상담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고객당 30분간 진행되며 한국어, 영어 모두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시행되며 가정법을 기본으로 가정폭력, 이민법, 아시안 증오범죄 관련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LA 카운티 내 한인이면 누구나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 문의는 전화 213-389-6755 한인 가정상담소 213-389-6755번입니다.
CBB은행 얼바인 지점이 어제 5번 프리웨어 근접해 접근성이 편리한 헤리티지 플라자로 이전에 오픈했습니다. 새롭게 문을 연 얼바인 지점은 한인 상권이 활발히 형성된 지역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CBB은행은 이번 얼바인 지점 이전 오픈 기념으로 어제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신규 비즈니스 체킹 또는 비즈니스 어널리시스 체킹 계좌를 오픈하는 고객에게 $500의 캐시 보너스 지급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현재 CBB은행에 비즈니스 체킹이나 비즈니스 어널리시스 체킹 계좌가 없는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새로 오픈한 얼바인 지점에서 직접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시의회가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로컬 도로의 제한속도 5마일씩 낮추는 조례안 통과시켰습니다. 마이크 보니 시의원은 LA시 177마일에 달하는 로컬 도로의 정상적인 제한속도를 회복시킬 수 있어서 기쁘다며 캘리포니아 하원 의원인 로라 프리드먼이 상정한 법안 덕분에 LA 지역도 난폭 운전자들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프리드먼 주 하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도로 속도 제한법으로 속도 제한 지정 권한을 로컬 정부에 넘겨준 것입니다. LA시 교통국에 따르면 LA시 로컬 도로에서 시속 20마일로 주행 중인 차량에 보행자가 치일 경우 보행자의 생존 확률은 90%지만 시속 40마일로 주행 중인 차량에 보행자가 치일 경우 생존 확률은 10%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법안은 에릭 가세티 시장의 서명을 받으면 즉각 시행이 되는데 LA 모든 로컬 도로의 제한 속도가 5마일씩 낮춰지는 것입니다. 30마일이 제한 속도인 곳은 25마일로, 40마일인 제한 속도인 로컬 도로는 35마일로 5마일씩 낮춰지는 것입니다. 에릭 가세트 시장은 LA 지역 주민들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지난 수년간 LA시 도로 내 제한 속도를 낮추려고 노력해왔는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라고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에릭 가세트 시장은 즉각 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허브에슨 전 LA시 의장이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LA 10지구 시의원 대행으로 확정됐습니다. LA 시의회는 어제 표결을 통해 만장일치로 허브에슨 전 시장을 제10지구 시의원직 대행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허브에슨 전 시의원은 지난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0지구 시의원으로 활약했고 2012년부터 20년까지는 LA 시의회 시의장직도 역임했습니다. 현재 마크 리들리 토마스 10지구 시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공식 정직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추후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웨슨 시의원의 대행 기간이 끝나기 전에 무죄가 확정되거나 재판이 기각되면 다시 시의원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메가더 공원이 수개월 만에 새롭게 단장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부터 출입이 허용됐습니다. 메가더 공원은 지난해 10월 15일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폐쇄됐고 150만 달러를 들여서 새 단장한 끝에 4개월이 넘은 어제 문을 다시 열은 것입니다. 보통 한 2달 정도 예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 인력난, 원자재 부족, 또 비가 많이 내리는 이 궂은 날씨 등으로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돼 예상했던 10주를 넘어서 18주가 걸려서 메가더팍 재개장, 새 단장은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메가더 공원이 새롭게 단장하는 동안 공원 내 노숙자들 300여 명이 실내 시설로 이주하기도 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완료되면 가격 인상 제한이 풀리는 신문제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가격 상승을 제외하고 양사의 결합 요인만으로도 LA 인천 항공권 가격이 추가로 최대 32%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2일 양사의 기업 결합에 따른 경제 분석 중에 가격 인상 예측 보고서를 통해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와 중복으로 취향한 노선에서 가격을 인상할 것이고 특히 LA 인천 간의 인상폭은 31.9%로 가장 클 것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이 노선은 경쟁자가 없거나 한계사인 경우로 대한항공은 2018년 델타항공과 조인트벤처 협약을 통해서 한미 노선 운임을 공동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뉴욕 인천, 시애틀 인천 항공권도 27.5%는 오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다수의 항공사가 취향한 중국과 동남아시아 일본은 평균 인상폭이 비교적 적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2년에 걸친 코로나 사태로 항공사가 운항을 줄이면서 조종사 업무 역량도 저하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에버딘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보잉 737기가 선회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비행기는 활주로에 다시 접근하기 전에 다시 기술을 올려 선회 비행을 해야 했지만 예상 비행 경로에서 많이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종사가 실수를 바로잡는데 1분 정도 걸렸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도 항공업계의 항공기가 속도와 방향 등을 맞추지 못해 불안전하게 활주로에 접근하거나 불안전하게 착륙을 시도하는 횟수가 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항공안전보고 시스템에도 조종사가 허가 없이 비행기를 착륙시키는 등 코로나 사태와 연관된 조종사 실수 사례들이 다수 나사에 기록됐다고 CNN은 보도하고도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후 전처럼 자주 항공기를 몰지 못한 것이 사고의 요소가 된다라고 한 조종사는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장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오늘 잠시 뒤 11시 30분에 토트넘과 번리 간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해리케인 선수 지금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 그 이유 있죠. 지금까지 이 두 선수가 36골을 만들어서 최다 합작골 타이 기록을 수립 중인데요. 뭐 오늘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만약에 두 선수가 합작해서 한 골만 더 만들어내면 역대 통산 최다 합작골 신기록 주인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의 해리케인이 다음 시즌에도 남아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있을 때 꼭 만들어냈으면 좋겠네요. KBS가 보도합니다. 지난 맨시티전은 프리미어리그 최강교의 진가를 재확인한 경기였습니다. 서로를 도와 만들어낸 통산 36골. EPL 역대 최다 합작골 타이를 이뤘고 이제 신기록 달성이 남아 있습니다. I mean, we're glad to have this record, and I mean, I hope many more to come as well. 영국 BBC는 주간 베스트 11에 손흥민과 케인을 나란히 포함시켜 맨시티전 활약을 주목했습니다. 번리전에서 다시 연승 행진에 시동을 걸려고 하는 콘테 감독에게도 듀오의 활약은 중요합니다. Sonny and Kane to players very good and level an important level. These two players, my expectation are higher, no, than other players. 손흥민과 케인이 번리에 유독 강했다는 점도 신기록 작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첫 대결에서 손흥민이 케인의 도움으로 골맛을 봤고 이후 두 번째 경기에선 케인이 한 골, 손흥민이 도움 2개를 올렸습니다. 손흥민은 또 번리전에서 6시즌 연속 리그 2자릿수 득점 사냥에도 도전합니다. 그라운드 안에서 밖에서도 늘 웃음꽃이 피는 손흥민과 케인. 역대 프리미어리그 최다 합작골 신기록과 8위 토트넘의 중위권 도약이 걸린 번리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유럽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는 지난 시즌 챔피언 첼시가 릴을 물리치고 8강 진출에 청신호를 밝혔습니다. 역시 KBS의 보도입니다. 골문 바로 앞에서 공을 하늘위로 잡아린 뒤 얼굴을 감싸주는 하베르츠. 전반 7분엔 왼발로 정확하게 감아찼지만 이번엔 골키퍼의 선방에 막힙니다. 9번이나 기회를 날린 하베르츠는 전반 8분 마침내 골 갈증을 풀었습니다. 지에 의해 코너킥을 껑충 뛰어올라 머리로 공을 찍어 눌렀습니다. 1,100억 원의 사나이란 별명답게 세 번째 찾아온 기회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류디거의 자책골이 나올 뻔한 위기를 간신히 넘긴 첼시는 후반 18분 역습 기회에서 릴의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공골로
팡티가 중앙선 전부터 페널티 지역 바로 앞까지 무서운 속도로 치고 들어가 플리식에게 절묘하게 공을 내줬습니다. 플리식의 추가골로 리를 2대0으로 물리친 첼시의 투엘 감독은 카이 하베르츠의 움직임을 칭찬했습니다. For Kai, I'm very pleased because Kai is very, very strong since weeks now, and he really steps up in the game. The areas of the pitch that he covers for us is very, very good. 유벤투스는 휘슬이 울리자마자 31초 만에 터진 블라호비치의 베라골로 비아레알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서 1,000억 원을 주고 피오렌티나에서 영입한 블라호비치의 진가가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벤투스는 후반 파레오에게 동점골을 허용해 16강 1차전에서 승점 1점밖에 챙기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손기상입니다. 전쟁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정으로 전 세계에 감동을 준 이 러시아의 스키 선수 알리아 브로프는 올림픽은 정치에 관한 게 아니다. 올림픽은 다른 무엇보다도 스포츠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동계올림픽 이 프리스타일 스키 남자 에리어 결승에서 동메달을 차지하고 시상을 밟았는데 러시아 올림픽위원회 소속으로 참가한 브루포보다 한 계단 높은 시상대에 오른 은메달리스트 우크라이나의 올렉산드로 아브라멘코였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운이 고조됐던 시기였지만 브로프는 멋진 경쟁을 펼친 아브라멘코의 손을 잡았고 뒤에서 껴안으면서 축하했습니다.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 최고의 사진 여러 장 중에 또 하나로 기록된 그 사진이죠. 이 사진은 중국에서만 1억 5천만 회가 넘는 조회 건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브로포는 인터뷰에서 우리는 친구기 때문에 안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의 테니스 선수로 세계 3위인 알렉산더 치베레프가 테니스 사상 가장 늦게 끝난 경기에서 승리했습니다. 치베레프는 현지 시간으로 22일 멕시코 아카풀코에서 열린 멕시코 오픈 1회전 32강에서 미국 선수 젠슨 브룩스비에게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이 경기는 새벽 4시에서 55분에야 끝나서 테니스 사상 가장 늦게 끝난 경기가 됐습니다. 이 대회 디펜딩 챔피언인 치베레프는 역사의 일부가 돼서 행복하며 대단한 승부였다면서 오늘 좋은 경기력을 보이지는 못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메이저리그 노사가 이틀 연속 오늘까지 협상을 이어갑니다. 아직까지 극적인 타결을 일어나지 못해서 3월 31일 개막전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23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